안녕하세요, 여러분. 요즘 바쁜 일상 속에서 나 자신을 돌아볼 시간이 참 부족하죠. 매일 반복되는 일상에 지치기도 하고, 때로는 나 자신이 누구인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 궁금해질 때가 많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호랑이띠, 즉 범띠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호랑이띠에 해당하는 분들, 그리고 이와 관련된 사람들 모두 이 영상을 통해 조금 더 자기 자신을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범띠는 12지 동물 중 세 번째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호랑이는 예로부터 용맹함과 강인함의 상징이었죠. 우리 조상들은 호랑이를 산신령으로 숭배하고 집안에 호랑이 그림을 걸어두어 앞길을 쫓고자 했습니다. 이처럼 범띠는 그 상징성부터가 매우 강렬하고 특별합니다. 여러분 중에서도 자신의 삶에 열정과 용기를 불어넣고 싶으신 분들이 있다면 오늘 이야기를 꼭 끝까지 들어보세요. 호랑이띠에 속하는 분들의 성격을 이야기하기 전에 그들의 오행에 대해 잠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오행에서는 호랑이는 인목무에 속합니다. 나무는 성장과 생명의 상징이죠. 음양으로는 양양에 해당합니다. 양의 기운은 밝고 활동적이며 외향적인 성격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호랑이띠에 속하는 사람들은 대체로 밝고 활기차며 주위 사람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호랑이띠에 해당하는 해는 1926년, 1938년, 1950년, 1962년, 1974년, 1986년, 1998년, 2010년, 그리고 2022년 등이 있습니다. 이 해에 태어나신 분들은 주위에 항상 열정과 에너지를 불어넣는 존재들이죠. 이제 본격적으로 호랑이띠 사람들의 성격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요? 범띠 사람들은 그야말로 강인한 성격의 소유자입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쉽게 물러서지 않고 자신의 목표를 향해 꾸준히 나아가는 끈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 주위에 어떤 일이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해내는 친구가 있다면 아마 그 친구는 호랑이띠일 가능성이 큽니다. 또한 범띠 사람들은 매우 독립적입니다. 스스로의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고집이 세 보일 수도 있지만 이는 그만큼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이 강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일이 잘 안 풀릴 때 남의 도움을 받기보다 스스로 해결하려고 애쓰는 모습을 본 적이 있으신가요? 이런 성향이 바로 호랑이띠의 특성 중 하나입니다. 호랑이띠의 사람들은 또한 강한 리더십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위 사람들을 이끌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해결책을 찾는 능력이 뛰어납니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 어려운 프로젝트가 있을 때 모두가 머뭇거릴 때 범띠의 사람들은 용감하게 앞장서서 해결책을 제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주위 사람들에게 큰 신뢰를 얻게 만듭니다. 하지만 호랑이띠의 사람들도 사람인지라 약점이 없지는 않습니다. 너무 강한 자신감이 때로는 자만으로 비춰질 수 있으며 지나친 독립심은 때로는 협력의 부족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주위 사람들의 조언을 듣고 함께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호랑이띠의 강한 성격을 가진 여러분, 때로는 자신의 의견만 고집하기보다 주위 사람들의 의견에도 귀를 기울여 보세요. 대륜보살은 인연, 즉 호랑이띠의 사람들을 지키는 수호신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 기원과 역할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대륜보살은 대륜이라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큰 바퀴를 의미합니다. 이 큰 바퀴는 바로 법륜, 즉 부처님의 법을 상징하죠. 대륜보살은 법륜을 크게 굴려
미혹과 탐욕을 없애는 역할을 합니다. 우리 삶에서 때때로 우리는 방향을 잃고 방황하기도 하는데, 이럴 때 대륜보살이 우리를 올바른 길로 이끌어 주는 것입니다. 이러한 역할을 생각해 보면 대륜보살은 마치 우리의 삶을 위한 나침반과도 같습니다. 대륜보살은 금강절을 들고 있어 대륜금강보살로도 불립니다. 금강전은 인도의 신화에서 제석천이 사용하는 무기로 아수라와 싸워 이긴 강력한 무기입니다. 이는 대륜보살이 모든 악을 물리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음을 상징합니다. 따라서 우리 삶에서 어려움이나 악한 기운이 다가올 때 대륜보살의 가호를 받으면 모든 재앙이 소멸된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살면서 갑작스럽게 힘든 상황에 맞닥뜨린 적이 있나요? 그럴 때 대륜보살의 힘을 믿고 의지해 보세요. 정말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대륜보살의 성격과 권능에 대해 조금 더 알아볼까요? 대륜보살은 불같은 성품을 지닌 동시에 착하고 약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자비로운 보살입니다. 그의 지혜와 덕은 매우 크며 무한하고 넓은 마음으로 중생을 구제합니다. 여러분도 아마 인생에서 큰 어려움에 부딪혀 본 적이 있을 텐데요. 그럴 때마다 대륜보살의 도움을 받는다고 생각하면 마음이 한결 편안해질 것입니다. 대륜보살의 자비로운 성품은 우리에게 따뜻한 위로와 희망을 줍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힘든 시기에 대륜보살의 가호를 빌며 어려움을 이겨내곤 했습니다. 저도 힘든 시기에 기도하면서 마음의 평화를 찾은 경험이 있는데요. 여러분도 한번 시도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대륜보살은 모든 신들이 중생 구제의 권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권능의 수레바퀴를 만든다고 합니다. 이는 마치 우리가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여러 사람들처럼 대륜보살도 우리에게 그러한 도움을 주는 존재입니다. 대륜보살의 이러한 역할을 생각해 보면 그는 단순한 신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삶을 지탱해 주는 중요한 존재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대륜보살의 또 다른 중요한 역할은 바로 인신과의 관계입니다. 인신은 인간 세계를 지키는 12신장 중 하나로 대륜보살의 화신입니다. 인신은 중생을 교화하고 대륜보살의 가호를 빌면 모든 재앙이 소멸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큰 사고를 당할 뻔했지만 인신의 보호 덕분에 무사히 넘어갔다는 이야기도 전해집니다. 이러한 이야기는 우리에게 신의 존재와 그 힘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듭니다. 인신은 우리의 꿈을 통해 미래를 예지해 주기도 합니다. 꿈에서 중요한 신호를 받으면 이는 곧 큰 변화가 생길 것을 암시한다고 합니다. 저도 예전에 꿈에서 어떤 중요한 결정을 하라는 신호를 받은 적이 있었는데 그 신호를 따라 결정하니 일이 순조롭게 풀렸던 경험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꿈에서 받은 신호를 주의 깊게 살펴보세요. 대륜보살이나 인신이 여러분에게 전하는 메시지일지도 모릅니다. 꿈은 우리 삶의 중요한 방향을 제시해 줄 수 있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이번에는 호랑이 꿈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길몽과 흉몽으로 나누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길몽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까요? 호랑이 등에 올라타고 가는 꿈을 꾸셨다면 이는 정말 좋은 꿈입니다. 능력자와 함께 출세하거나 사업이 번창하는 길몽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이런 꿈을 꾸신 분 중에 사업이 번창한 사례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한 분은 호랑이 등에 올라타는 꿈을 꾸고 난 후에 새로운 사업을 시작했는데 그 사업이 크게 성공해서 지금은 큰 회사를 운영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죠. 또 다른 길몽으로는 호랑이와 맨손으로 겨루어 이기는 꿈이 있습니다. 이 꿈은 현재 진행 중인 일이 크게 성공할 징조라고 해요. 한 젊은 사업가가 이런 꿈을 꾸고 나서
자신의 스타트업이 큰 투자 유치를 받게 되었다고 하네요. 이처럼 호랑이와 겨루어 이기는 꿈은 강한 자신감과 긍정적인 에너지를 상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높은 산에서 호랑이가 크게 포효하는 꿈은 단체의 총수가 되어 명예와 부귀를 얻게 되는 꿈입니다. 실제로 한 정치인이 이 꿈을 꾸고 난 후 중요한 선거에서 승리하여 큰 명성을 얻은 사례가 있습니다. 이렇게 꿈이 현실에서 좋은 결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호랑이가 집을 수호하는 꿈은 귀인의 도움으로 많은 재물과 명성을 얻게 될 징조입니다. 한 번은 한 주부가 이 꿈을 꾸고 나서 남편의 사업이 대성공을 이루어 가족이 큰 부를 얻게 된 사례가 있습니다. 꿈이 현실로 이어져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경우라고 할 수 있죠. 호랑이를 죽이는 꿈도 매우 좋은 꿈입니다. 방해물이 사라지고 준비해 온 일들이 결실을 맺을 것이라고 해요. 한 학생이 이 꿈을 꾸고 난 후에 어렵게 준비하던 시험에 합격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처럼 호랑이를 죽이는 꿈은 성공의 문턱을 넘는 순간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호랑이가 자신을 따라다니는 꿈은 누군가의 큰 도움을 받거나 계획한 일이 잘 추진되어 대성하게 될 징조입니다. 실제로 한 예술가가 이 꿈을 꾸고 나서 중요한 후원자를 만나 작품 활동을 활발하게 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꿈이 현실에서의 중요한 만남을 예고한 셈이죠. 이제 흉몽에 대해서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호랑이에게 쫓기는 꿈은 하고자 하는 일이 제대로 풀리지 않고 어려움을 겪게 될 징조입니다. 예를 들어 한 분은 이 꿈을 꾸고 나서 사업에 큰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런 꿈은 우리가 조심해야 할 시기를 알려주는 경고일 수 있습니다. 또한 호랑이가 높은 곳에서 자신을 내려다보는 꿈은 권력자에게 큰 해를 입을 불길한 징조입니다. 한 정치인이 이 꿈을 꾸고 난 후 큰 정치적 위기를 겪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꿈이 경고를 주는 경우도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호랑이의 꼬리를 밟는 꿈은 돌이킬 수 없는 일을 당할 안 좋은 징조입니다. 한 사례로 어떤 분은 이 꿈을 꾸고 난 후 중요한 계약을 놓치게 되었다고 합니다. 꿈이 경고를 준다는 점에서 우리는 더욱 신중해질 필요가 있겠죠. 호랑이가 가축을 물고 달아나는 꿈은 재산상의 손실이 생기게 될 징조입니다. 실제로 한 농부가 이 꿈을 꾸고 난 후 가축을 잃게 되는 사건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꿈이 현실의 위험을 미리 알려준 셈이죠. 마지막으로 백호가 공격해오는 꿈은 법적 소송이나 형벌 등과 관련된 안 좋은 일이 생길 징조입니다. 한 분은 이 꿈을 꾸고 난 후 법적 문제에 휘말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백호의 공격은 큰 위기를 상징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흉몽과 길몽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이야기해보고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꿈이란 우리의 무의식이 주는 메시지인데요. 때로는 좋은 꿈을 꾸기도 하고 때로는 무서운 꿈을 꾸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꿈들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지금부터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흉몽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요? 흉몽을 꿨을 때는 정말 기분이 안 좋죠. 아침에 일어나면 그 꿈이 계속 생각나고 하루 종일 찜찜한 기분이 들기도 합니다. 이런 흉몽을 꿨을 때는 매사에 신중하고 작은 일에도 조심성 있게 행동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테면 출근길에 평소보다 더욱 주의를 기울이고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는 한 번 더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흉몽을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단지 조심하라는 신호로 받아들이면 좋겠습니다. 제가 아는 한 분이 흉몽을 꾼 후 매사에 신중하게 행동하신 적이 있어요. 그분은 꿈에서 큰 사고를 당하는 꿈을 꾼 후 출근길에 특별히 더 주의를 기울였다고 합니다.
그날따라 길이 미끄러웠는데 다행히도 신중하게 운전한 덕분에 큰 사고를 피할 수 있었다고 하네요. 이처럼 흉몽이 우리에게 주는 경고를 잘 받아들여서 일상에서의 위험을 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흉몽을 꿨다고 해서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 이를 기회로 삼아 더 조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점은 흉몽을 꾼 후에는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꿈이 나쁜 방향으로 현실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흉몽을 꾼 후에는 더욱 긍정적이고 밝은 생각을 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부정적인 에너지가 사라지고 긍정적인 기운이 우리에게 더 많이 다가올 것입니다. 여러분도 흉몽을 꾼 후에는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잊지 마세요. 다음은 길몽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길몽을 꿨을 때는 기분이 참 좋죠. 뭔가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하고요. 하지만 길몽을 꿨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일이 생기는 건 아니에요. 이때 중요한 것은 중도에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노력하는 것입니다. 길몽을 꿨다면 지치고 힘들더라도 계속해서 노력하고 인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제가 아는 한 친구는 길몽을 꾼 후 큰 프로젝트에 도전하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힘들고 어려웠지만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노력한 덕분에 결국 큰 성과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 친구는 길몽이 자신에게 큰 용기와 희망을 주었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길몽은 우리에게 긍정적인 에너지를 주고 더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길몽을 꿨을 때는 그 긍정적인 에너지를 잘 활용해서 더 큰 성과를 이루어 보세요. 또한 길몽을 꾼 후에는 주위 사람들에게 그 꿈을 이야기하고 함께 기쁨을 나누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좋은 꿈을 나누면 그 기운이 더 커지고 주위 사람들과의 관계도 더 좋아질 수 있습니다. 길몽을 꾼 후에는 가족이나 친구들과 그 기쁨을 나누고 함께 좋은 기운을 나누어 보세요. 그러면 더욱 행복하고 즐거운 하루를 보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재앙을 피하고 대운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흉몽을 꾼 뒤 재액을 없애기 위해 또는 길몽을 꾼 뒤 대운을 받아들이기 위해 가까운 사찰을 방문하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대륜보살의 명호를 외우고 가호를 빌며 기도를 드리면 모든 재앙이 소멸하고 간절했던 소원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사찰에 가서 마음을 가라앉히고 기도하는 것은 우리에게 큰 평안을 줍니다. 한 번은 제가 가까운 사찰에 가서 기도를 드린 적이 있어요. 그때 정말 마음이 편안해지고 다시 힘을 낼 수 있는 에너지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가까운 사찰을 방문해 보세요. 마음의 평화를 얻고 좋은 기운을 받을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사찰에 가서 기도할 때는 자신의 소원을 구체적으로 생각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더 큰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사찰에서 기도하는 동안에는 잡념을 버리고 온전히 기도에 집중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마음이 더 맑아지고 기도하는 동안 더욱 큰 평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사찰에서 기도할 때는 온전히 기도에 집중해 보세요. 그러면 더 큰 평안과 기운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대운이 올 때의 변화를 이야기해 볼까요? 대운이 올 때는 큰 기회와 도전 과제가 다가옵니다. 새로운 기회가 생기고 이를 통해 큰 성과를 이루게 됩니다. 이런 시기에는 우리가 평소에 준비해둔 능력과 지혜를 발휘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지죠. 강한 리더십을 발휘하게 되면 중요한 위치나 역할을 맡게 되고 많은 사람들의 신뢰와 지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 기업의 CEO는 시기에 새로운 사업 기회를 잡고
큰 성과를 이루어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강한 리더십과 결단력을 발휘해 많은 사람들의 신뢰를 얻고 성공을 이루어냈다고 합니다. 이러한 사례를 통해 대운이 올 때의 변화를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대운이 올 때는 재정적 성공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호랑이띠의 모험심과 도전 정신은 재정적 성공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새로운 투자 기회나 사업 아이디어를 통해 금전적인 풍요를 누리게 됩니다. 또한 개인적, 직업적으로 큰 성장과 발전을 이루게 됩니다. 새로운 도전과 기회를 통해 한층 더 성숙하고 발전하게 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대운이 오는 시기에는 자신감이 한층 더 상승하여 어떤 일이든 긍정적으로 접근하게 됩니다. 이러한 자신감은 성공적인 결과를 만들어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도전에 임하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 예술가가 대운이 오는 시기에 큰 영감을 얻고 이를 통해 멋진 작품을 완성하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는 대운의 힘을 믿고 긍정적인 마음으로 임한 덕분에 큰 성과를 이루어냈다고 합니다. 이처럼 대운이 오는 시기에는 자신감을 가지고 긍정적으로 도전에 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드린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공유를 통해서 많은 분들께 좋은 내용을 나누어 큰 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꿈을 통해 얻는 메시지를 잘 활용하여 여러분의 삶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오시길 바랍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요즘 바쁜 일상 속에서 나 자신을 돌아볼 시간이 참 부족하죠. 매일 반복되는 일상에 지치기도 하고, 때로는 나 자신이 누구인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 궁금해질 때가 많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호랑이띠, 즉 범띠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호랑이띠에 해당하는 분들, 그리고 이와 관련된 사람들 모두 이 영상을 통해 조금 더 자기 자신을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범띠는 12지 동물 중 세 번째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호랑이는 예로부터 용맹함과 강인함의 상징이었죠. 우리 조상들은 호랑이를 산신령으로 숭배하고 집안에 호랑이 그림을 걸어두어 앞길을 쫓고자 했습니다. 이처럼 범띠는 그 상징성부터가 매우 강렬하고 특별합니다. 여러분 중에서도 자신의 삶에 열정과 용기를 불어넣고 싶으신 분들이 있다면 오늘 이야기를 꼭 끝까지 들어보세요. 호랑이띠에 속하는 분들의 성격을 이야기하기 전에 그들의 오행에 대해 잠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오행에서는 호랑이는 인목무에 속합니다. 나무는 성장과 생명의 상징이죠. 음양으로는 양양에 해당합니다. 양의 기운은 밝고 활동적이며 외향적인 성격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호랑이띠에 속하는 사람들은 대체로 밝고 활기차며 주위 사람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호랑이띠에 해당하는 해는 1926년, 1938년, 1950년, 1962년, 1974년, 1986년, 1998년, 2010년, 그리고 2022년 등이 있습니다. 이 해에 태어나신 분들은 주위에 항상 열정과 에너지를 불어넣는 존재들이죠. 이제 본격적으로 호랑이띠 사람들의 성격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요? 범띠 사람들은 그야말로 강인한 성격의 소유자입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쉽게 물러서지 않고 자신의 목표를 향해 꾸준히 나아가는 끈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 주위에 어떤 일이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해내는 친구가 있다면 아마 그 친구는 호랑이띠일 가능성이 큽니다. 또한
범띠 사람들은 매우 독립적입니다. 스스로의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고집이 세 보일 수도 있지만 이는 그만큼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이 강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일이 잘 안 풀릴 때 남의 도움을 받기보다 스스로 해결하려고 애쓰는 모습을 본 적이 있으신가요? 이런 성향이 바로 호랑이 띠의 특성 중 하나입니다. 호랑이 띠의 사람들은 또한 강한 리더십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위 사람들을 이끌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해결책을 찾는 능력이 뛰어납니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 어려운 프로젝트가 있을 때 모두가 머뭇거릴 때 범띠의 사람들은 용감하게 앞장서서 해결책을 제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주위 사람들에게 큰 신뢰를 얻게 만듭니다. 하지만 호랑이띠의 사람들도 사람인지라 약점이 없지는 않습니다. 너무 강한 자신감이 때로는 자만으로 비춰질 수 있으며 지나친 독립심은 때로는 협력의 부족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주위 사람들의 조언을 듣고 함께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호랑이띠의 강한 성격을 가진 여러분, 때로는 자신의 의견만 고집하기보다 주위 사람들의 의견에도 귀를 기울여 보세요. 대륜보살은 인연, 즉 호랑이띠의 사람들을 지키는 수호신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 기원과 역할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대륜보살은 대륜이라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큰 바퀴를 의미합니다. 이 큰 바퀴는 바로 법륜, 즉 부처님의 법을 상징하죠. 대륜보살은 법륜을 크게 굴려 미혹과 탐욕을 없애는 역할을 합니다. 우리 삶에서 때때로 우리는 방향을 잃고 방황하기도 하는데 이럴 때 대륜보살이 우리를 올바른 길로 이끌어 주는 것입니다. 이러한 역할을 생각해 보면 대륜보살은 마치 우리의 삶을 위한 나침반과도 같습니다. 대륜보살은 금강절을 들고 있어 대륜금강보살로도 불립니다. 금강전은 인도의 신화에서 제석천이 사용하는 무기로 아수라와 싸워 이긴 강력한 무기입니다. 이는 대륜보살이 모든 악을 물리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음을 상징합니다. 따라서 우리 삶에서 어려움이나 악한 기운이 다가올 때 대륜보살의 가호를 받으면 모든 재앙이 소멸된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살면서 갑작스럽게 힘든 상황에 맞닥뜨린 적이 있나요? 그럴 때 대륜보살의 힘을 믿고 의지해 보세요. 정말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대륜보살의 성격과 권능에 대해 조금 더 알아볼까요? 대륜보살은 불같은 성품을 지닌 동시에 착하고 약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자비로운 보살입니다. 그의 지혜와 덕은 매우 크며 무한하고 넓은 마음으로 중생을 구제합니다. 여러분도 아마 인생에서 큰 어려움에 부딪혀 본 적이 있을 텐데요. 그럴 때마다 대륜보살의 도움을 받는다고 생각하면 마음이 한결 편안해질 것입니다. 대륜보살의 자비로운 성품은 우리에게 따뜻한 위로와 희망을 줍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힘든 시기에 대륜보살의 가호를 빌며 어려움을 이겨내곤 했습니다. 저도 힘든 시기에 기도하면서 마음의 평화를 찾은 경험이 있는데요. 여러분도 한번 시도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대륜보살은 모든 신들이 중생 구제의 권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권능의 수레바퀴를 만든다고 합니다. 이는 마치 우리가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여러 사람들처럼 대륜보살도 우리에게 그러한 도움을 주는 존재입니다. 대륜보살의 이러한 역할을 생각해 보면 그는 단순한 신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삶을 지탱해 주는 중요한 존재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대륜보살의 또 다른 중요한 역할은 바로 인신과의 관계입니다. 인신은 인간 세계를 지키는 12신장 중 하나로 대륜보살의 화신입니다. 인신은 중생을 교화하고
대륜보살의 가호를 빌면 모든 재앙이 소멸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큰 사고를 당할 뻔했지만 인신의 보호 덕분에 무사히 넘어갔다는 이야기도 전해집니다. 이러한 이야기는 우리에게 신의 존재와 그 힘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듭니다. 인신은 우리의 꿈을 통해 미래를 예지해 주기도 합니다. 꿈에서 중요한 신호를 받으면 이는 곧 큰 변화가 생길 것을 암시한다고 합니다. 저도 예전에 꿈에서 어떤 중요한 결정을 하라는 신호를 받은 적이 있었는데 그 신호를 따라 결정하니 일이 순조롭게 풀렸던 경험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꿈에서 받은 신호를 주의 깊게 살펴보세요. 대륜보살이나 인신이 여러분에게 전하는 메시지일지도 모릅니다. 꿈은 우리 삶의 중요한 방향을 제시해 줄 수 있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이번에는 호랑이 꿈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길몽과 흉몽으로 나누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길몽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까요? 호랑이 등에 올라타고 가는 꿈을 꾸셨다면 이는 정말 좋은 꿈입니다. 능력자와 함께 출세하거나 사업이 번창하는 길몽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이런 꿈을 꾸신 분 중에 사업이 번창한 사례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한 분은 호랑이 등에 올라타는 꿈을 꾸고 난 후에 새로운 사업을 시작했는데 그 사업이 크게 성공해서 지금은 큰 회사를 운영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죠. 또 다른 길몽으로는 호랑이와 맨손으로 겨루어 이기는 꿈이 있습니다. 이 꿈은 현재 진행 중인 일이 크게 성공할 징조라고 해요. 한 젊은 사업가가 이런 꿈을 꾸고 나서 자신의 스타트업이 큰 투자 유치를 받게 되었다고 하네요. 이처럼 호랑이와 겨루어 이기는 꿈은 강한 자신감과 긍정적인 에너지를 상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높은 산에서 호랑이가 크게 포효하는 꿈은 단체의 총수가 되어 명예와 부귀를 얻게 되는 꿈입니다. 실제로 한 정치인이 이 꿈을 꾸고 난 후 중요한 선거에서 승리하여 큰 명성을 얻은 사례가 있습니다. 이렇게 꿈이 현실에서 좋은 결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호랑이가 집을 수호하는 꿈은 귀인의 도움으로 많은 재물과 명성을 얻게 될 징조입니다. 한 번은 한 주부가 이 꿈을 꾸고 나서 남편의 사업이 대성공을 이루어 가족이 큰 부를 얻게 된 사례가 있습니다. 꿈이 현실로 이어져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경우라고 할 수 있죠. 호랑이를 죽이는 꿈도 매우 좋은 꿈입니다. 방해물이 사라지고 준비해 온 일들이 결실을 맺을 것이라고 해요. 한 학생이 이 꿈을 꾸고 난 후에 어렵게 준비하던 시험에 합격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처럼 호랑이를 죽이는 꿈은 성공의 문턱을 넘는 순간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호랑이가 자신을 따라다니는 꿈은 누군가의 큰 도움을 받거나 계획한 일이 잘 추진되어 대성하게 될 징조입니다. 실제로 한 예술가가 이 꿈을 꾸고 나서 중요한 후원자를 만나 작품 활동을 활발하게 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꿈이 현실에서의 중요한 만남을 예고한 셈이죠. 이제 흉몽에 대해서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호랑이에게 쫓기는 꿈은 하고자 하는 일이 제대로 풀리지 않고 어려움을 겪게 될 징조입니다. 예를 들어 한 분은 이 꿈을 꾸고 나서 사업에 큰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런 꿈은 우리가 조심해야 할 시기를 알려주는 경고일 수 있습니다. 또한 호랑이가 높은 곳에서 자신을 내려다보는 꿈은 권력자에게 큰 해를 입을 불길한 징조입니다. 한 정치인이 이 꿈을 꾸고 난 후 큰 정치적 위기를 겪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꿈이 경고를 주는 경우도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호랑이의 꼬리를 밟는 꿈은 돌이킬 수 없는 일을 당할 안 좋은 징조입니다. 한 사례로 어떤 분은 이 꿈을 꾸고 난 후 중요한 계약을 놓치게 되었다고 합니다. 꿈이 경고를 준다는 점에서 우리는 더욱 신중해질 필요가 있겠죠.
호랑이가 가축을 물고 달아나는 꿈은 재산상의 손실이 생기게 될 징조입니다. 실제로 한 농부가 이 꿈을 꾸고 난 후 가축을 잃게 되는 사건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꿈이 현실의 위험을 미리 알려준 셈이죠. 마지막으로 백호가 공격해오는 꿈은 법적 소송이나 형벌 등과 관련된 안 좋은 일이 생길 징조입니다. 한 분은 이 꿈을 꾸고 난 후 법적 문제에 휘말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백호의 공격은 큰 위기를 상징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흉몽과 길몽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이야기해보고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꿈이란 우리의 무의식이 주는 메시지인데요. 때로는 좋은 꿈을 꾸기도 하고, 때로는 무서운 꿈을 꾸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꿈들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지금부터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흉몽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요? 흉몽을 꿨을 때는 정말 기분이 안 좋죠. 아침에 일어나면 그 꿈이 계속 생각나고 하루 종일 찜찜한 기분이 들기도 합니다. 이런 흉몽을 꿨을 때는 매사에 신중하고 작은 일에도 조심성 있게 행동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테면 출근길에 평소보다 더욱 주의를 기울이고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는 한 번 더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흉몽을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단지 조심하라는 신호로 받아들이면 좋겠습니다. 제가 아는 한 분이 흉몽을 꾼 후 매사에 신중하게 행동하신 적이 있어요. 그분은 꿈에서 큰 사고를 당하는 꿈을 꾼 후 출근길에 특별히 더 주의를 기울였다고 합니다. 그날따라 길이 미끄러웠는데 다행히도 신중하게 운전한 덕분에 큰 사고를 피할 수 있었다고 하네요. 이처럼 흉몽이 우리에게 주는 경고를 잘 받아들여서 일상에서의 위험을 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흉몽을 꿨다고 해서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 이를 기회로 삼아 더 조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점은 흉몽을 꾼 후에는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꿈이 나쁜 방향으로 현실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흉몽을 꾼 후에는 더욱 긍정적이고 밝은 생각을 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부정적인 에너지가 사라지고 긍정적인 기운이 우리에게 더 많이 다가올 것입니다. 여러분도 흉몽을 꾼 후에는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잊지 마세요. 다음은 길몽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길몽을 꿨을 때는 기분이 참 좋죠. 뭔가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하고요. 하지만 길몽을 꿨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일이 생기는 건 아니에요. 이때 중요한 것은 중도에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노력하는 것입니다. 길몽을 꿨다면 지치고 힘들더라도 계속해서 노력하고 인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제가 아는 한 친구는 길몽을 꾼 후 큰 프로젝트에 도전하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힘들고 어려웠지만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노력한 덕분에 결국 큰 성과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 친구는 길몽이 자신에게 큰 용기와 희망을 주었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길몽은 우리에게 긍정적인 에너지를 주고 더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길몽을 꿨을 때는 그 긍정적인 에너지를 잘 활용해서 더 큰 성과를 이루어 보세요. 또한 길몽을 꾼 후에는 주위 사람들에게 그 꿈을 이야기하고 함께 기쁨을 나누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좋은 꿈을 나누면 그 기운이 더 커지고 주위 사람들과의 관계도 더 좋아질 수 있습니다. 길몽을 꾼 후에는 가족이나 친구들과 그 기쁨을 나누고 함께 좋은 기운을 나누어 보세요. 그러면 더욱 행복하고 즐거운 하루를 보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재앙을 피하고 대운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흉몽을 꾼 뒤
재액을 없애기 위해 또는 길몽을 꾼 뒤 대운을 받아들이기 위해 가까운 사찰을 방문하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대륜보살의 명호를 외우고 가호를 빌며 기도를 드리면 모든 재앙이 소멸하고 간절했던 소원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사찰에 가서 마음을 가라앉히고 기도하는 것은 우리에게 큰 평안을 줍니다. 한 번은 제가 가까운 사찰에 가서 기도를 드린 적이 있어요. 그때 정말 마음이 편안해지고 다시 힘을 낼 수 있는 에너지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가까운 사찰을 방문해 보세요. 마음의 평화를 얻고 좋은 기운을 받을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사찰에 가서 기도할 때는 자신의 소원을 구체적으로 생각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더 큰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사찰에서 기도하는 동안에는 잡념을 버리고 온전히 기도에 집중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마음이 더 맑아지고 기도하는 동안 더욱 큰 평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사찰에서 기도할 때는 온전히 기도에 집중해 보세요. 그러면 더 큰 평안과 기운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대운이 올 때의 변화를 이야기해 볼까요? 대운이 올 때는 큰 기회와 도전 과제가 다가옵니다. 새로운 기회가 생기고 이를 통해 큰 성과를 이루게 됩니다. 이런 시기에는 우리가 평소에 준비해둔 능력과 지혜를 발휘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지죠. 강한 리더십을 발휘하게 되면 중요한 위치나 역할을 맡게 되고 많은 사람들의 신뢰와 지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 기업의 CEO는 시기에 새로운 사업 기회를 잡고 큰 성과를 이루어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강한 리더십과 결단력을 발휘해 많은 사람들의 신뢰를 얻고 성공을 이루어냈다고 합니다. 이러한 사례를 통해 대운이 올 때의 변화를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대운이 올 때는 재정적 성공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호랑이띠의 모험심과 도전 정신은 재정적 성공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새로운 투자 기회나 사업 아이디어를 통해 금전적인 풍요를 누리게 됩니다. 또한 개인적, 직업적으로 큰 성장과 발전을 이루게 됩니다. 새로운 도전과 기회를 통해 한층 더 성숙하고 발전하게 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대운이 오는 시기에는 자신감이 한층 더 상승하여 어떤 일이든 긍정적으로 접근하게 됩니다. 이러한 자신감은 성공적인 결과를 만들어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도전에 임하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 예술가가 대운이 오는 시기에 큰 영감을 얻고 이를 통해 멋진 작품을 완성하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는 대운의 힘을 믿고 긍정적인 마음으로 임한 덕분에 큰 성과를 이루어냈다고 합니다. 이처럼 대운이 오는 시기에는 자신감을 가지고 긍정적으로 도전에 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드린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공유를 통해서 많은 분들께 좋은 내용을 나누어 큰 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꿈을 통해 얻는 메시지를 잘 활용하여 여러분의 삶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오시길 바랍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